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퇴직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죠. 이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도를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저는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이중섭 과장입니다. 그리고 DB형의 운용에 있어서 아주 풍부한 경험과 특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또 다른 전문가분이 나와 계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이희천 차장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1, 2년 사이 중요한 제도 변화들도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DB형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있겠죠? 네,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첫째,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고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사업장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아무래도 새로 해야 된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게 된 취지가 있죠.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약 300조 원에서 크게는 1000조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적립금 중 약 절반 정도가 DB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DB형 적립금 운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연기금에 비해 운용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들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흔하지는 않겠지만 DB형 적립금을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투자 전망은 좋았습니다만 저도 당시 시장 변동성에 따른 그의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결국 투자자의 생각대로 운용하여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IPS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자산 배분을 통한 적립금 운용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낯설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하나씩 친절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IPS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친절한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역하자면 투자정책 기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도, 자산 배분 계획, 운용 성과 평가 등 자산 운용과 관련된 필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이라면 모두 IPS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IPS를 연기금에서는 자산운용 지침이라고 하고요.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 운용 계획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IPS를 작성하게 되면 퇴직연금의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원칙대로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B형을 도입한 회사들이 대부분 연기금처럼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적립금 운용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금융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우선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기반으로 작성된 IPS 표준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보수적 또는 중립적인 표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IPS 표준안을 검토해서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실무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DB형 적립금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이런 이유로 표준안보다 개별 특성을 좀 반영한 IPS 작성을 원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런 기업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맞춤형 IPS를 마련하는 기업들은 대개 퇴직연금 부채에 연계하여 적립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곳인데요. 솔루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부채 프로젝션을 통해 기업과 자산의 부채를 분석하고 금리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한 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평균 분산 최적화 모형 등을 통한 자산 배분 과정을 거쳐 전략적 자산 배분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다 세밀한 부채 자산 연계 자산 배분을 원하는 기업은 정밀 분석을 통해
납입 부담금을 최소로 하는 자산 배분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적립금 투자 위험 관리와 투자 자산의 성과 평가를 수행합니다.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단순 수익률이 아닌 위험 대비 수익률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저희 전당 컨설팅 팀이 이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IPS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손실이 날까봐 좀 걱정스러울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표준안에는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면책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일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이 다른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으로 장기 운용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글로벌 분산 투자와 대체 투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장기적인 부채 대응 능력과 위험 대비 수익률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약 40%, 채권이 약 40%, 대체 투자가 약 15% 정도인데요. 이를 통해 연평균 6.7%의 누적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운용 전략 방향 설정에도 유효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근데 아무래도 기금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굳이 또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까지 IPS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DB 적립금은 사업장의 또 책임으로 운영이 되시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또 알아서 운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DB 적립금 규모와 증가율을 좀 고려해 볼 때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5%를 돌파하는데 운용 수익률이 계속 2%대에 머무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시중 금리 등락에 따라 퇴직급여 부채가 변동하고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큰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 적립금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IPS 작성과 함께 의무적으로 도입된 또 한 가지가 바로 적립금 운용위원회인데요. 실제로 IPS를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역할을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적 구성에도 자격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이건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소 적립금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명에서 7명 정도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 적립금이 미달된 경우에는 위원장 외에 근로자 대표, 관련 부서장, 그리고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게 전문가라는 용어가 들으니까 조금 이 자격 요건에 대해 좀 궁금하게 되는데 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계입니다. 학교에서 경제, 경영, 노동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두 번째로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그리고 성과평가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PS를 작성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까지 구성까지 완료했다면 다음으로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일시, 장소 및 참석위원 명단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고 상정된 안건을 포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IPS와 적립금운용위원회, DB형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장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 저희 영상이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